끝났는데 학원에 아무도 없는 거야. 잘 됐다. 학원 문을 잠그고 여기 앉아가지고 개인 방송을 켰어요. 네? 노래를 불렀어요. 네? 왜요? 그냥 노래방처럼 노래 세 곡을 부르고 혼자 부르는 거잖아. 이게 아프리카로 찍은 거야. 찍어놓고. 시청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없을 줄 알고 뭐 누가 낼 걸 들어요. 당연히 없을 줄 알고 막 부르고 이제 꺼야지 하는데 한 명이 노래 잘하시네요. 갑자기 누구세요? 그냥 왔대. 이게 아프리카 TV에 딱 뜨니까 뭐야 이 사람이 들어왔나 봐.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채팅했네. 남자분이었던 것 같은데 생각만 하면 아주 창피해 죽겠어요. 카메라를 다 켜놓고 이대로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왜 커버 영상 보면은 이렇게 침대에 앉아서 막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부르는 분위기로 난 교실에 이런 거 써놓고 불렀어요. 영상이 있는데 당연히 비공개로 바꿔놨습니다.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가 이거 지금 영상 촬영하는 걸 아프리카로 찍고 있는 거야. 그래요? 이게 왜 찍고 있냐면 이제 찍어놓으면 나중에 복습 강의를 할 때 또는 한 번 더 듣고 싶을 때 요청하면 쌤이 링크를 줘요. 그래서 항상 찍고 있는 거예요. 항상 찍고 있는 거예요. 농담까지 다 지켜요. 다 지킵니다. 농담 패스하는데 뭐야 또 농담이야. 이러면서 막 넘기기 있어요. 1.5배속으로 들을 수도 있고 2배속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빨리 들을 때 한 번 더 들을 때 유용하게 활용하라고 찍고 있는 건데 아무나 안 줘요. 예쁜 아이들만 줍니다. 다 비공개. 그때만 딱 이렇게 공개로 바꿔가지고 보내주고 다 봤니? 그러면 다시 비공개로 바꾸고 이렇게 할 예정인데 아직은 공개예요. 아직은 공개입니다. 몇 개 된다고 영상. 자 그렇게 제가 요즘에 그냥 쌤이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노래 부를 데가 없어요. 코너 저랑 노래방 가요. 그럴까? 혼코를 가끔 가는데 혼자 가는 것보다 아무래도 둘이 가거나 여러 명이 가는 게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자, 다른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좋아하나 이런 것도 다 듣고 또 정보가 되니까 쌤이 대학교 때는 노래방 동호회를 쌤이 만들어가지고 한 30명 가까이 이제 동호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노래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각자 준비해온 노래 부르고 이제 1등 시상하고 막 그랬던 활동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홍대 클럽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 이제 하루 종일 우리가 활용하고 쓰고 했던 게 전성기 때 모습인데 벌써 몇 년 전이냐? 2006년도 그러니까 몇 년생이에요? 7년. 2007년생이니까요. 태어나기 1년 전에 활동했던 몇 년생이에요? 5년생인가요? 너가 태어나기 딱 중간에 활동을 했네요. 근데 대학생이었어요. 한참 늦은 대학생, 20대 후반 대학생이었습니다. 재수하셨어요? 아니 재수 안 했어요. 군대? 그냥 군대 갔다가 중간에 복학을 좀 늦게 했어. 엄청 늦게 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잠깐 학교를 그만뒀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한 여인으로 인해서 다시 들어가게 됐지. 내가 너를 좋아. 나 고졸로 살라 그랬는데 너 먹여 살리려면 대학 나야겠다. 다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졸이 되었죠. 지금 결혼한 여자냐? 아니라는 거. 다른 사람이라서 지금 잠깐 정리할까? 아니라는 거. 나중에 풀어주세요. 그래 나중에 다 풀로 얘기해줄게요.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동안.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쌤의 인생 이야기. 자, 뭐 얘기할 거냐면요. 이제 첫 번째 빛의 굴절, 스넬 법칙 얘기할 건데 지난 시간에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일단 이 빛이라는 녀석은 진공할 때 제일 빠르죠. 공기를 만나면 느려지죠. 바로 이렇게 속력이 달라집니다. 속력이 달라질 때 뭐한다?
굴절합니다. 굴절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빛이 지나가다가 속력이 달라져. 속력이 다른 매질을 만나니까 꺾이는 겁니다. 자, 꺾이는 방향 기억나요? 기억나요? 어느 방향이었지? 약하게 하려고. 자기를 약하게 하는 쪽. 맞아. 자기를 약하게 하는 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자기를 더 느리게 하는 방향 쪽으로 꺾어줍니다. 자, 보여주면 이렇게 꺾어져요. 자, 이게 굴절이 일어나는 면, 그래서 굴절면이라는 말을 써요. 굴절면. 쌤은 이제 굴절면보다는 신라면을 좋아해요. 여러분들 무슨 면을 좋아하나요? 삼양라면? 참깨라면. 나중에 졸 때 얘기해 줄게요. 참깨라면. 미안해요, 안 그렇게. 오늘 좀 텐션 이상해요. 어때요, 그러자? 굴절면에 지금 빛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굴절이 일어나는 면이니까 일반적으로 여기를 공기라고 해보자. 공기, 여기를 물이라고 해볼게요. 공기에서 물로 들어올 때 빛의 속력은 느려지나요? 빨라지나요? 느려지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굴절하지 않고 직진한다면 이렇게 가겠죠. 그지? 그런데 아래쪽과 위쪽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더 느리게 하는 쪽이 어느 쪽이야? 아래쪽, 물 쪽이니까 아래 방향으로 꺾인다. 이렇게 꺾이게 된다고 했던 겁니다. 이제 제대로 기억났죠?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결정할 때 자기를 더 느리게 하는 방향으로 꺾인다 라고 말을 하고요. 이때 굴절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그린 선을 법선이라고 불러줍니다. 법선. 잠깐 얘가 법이 되는 선이고요. 법선과 맞닿은 요 각도 있죠? 법선과 맞닿은 각도가 이제 의미 있는 각도가 됩니다. 위의 각도가 바로 입사각이라고 표현해요. 입사하는 각도. 얘가 들어오는 각도를 입사각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직진한다면 입사각이나 굴절각이나 어때요? 맞곡지각으로 같죠? 어려운 거 나왔다. 맞곡지각으로 같을 텐데 이게 법선 쪽으로 꺾어졌으니까 이게 좀 각도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굴절각 R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자, 입사각, 공기 쪽에서 오는 녀석의 속도는 V1이라고 표현할 텐데, 속도가 빠르겠죠? 여기는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V2가 돼요. 그죠? 속도가 빠르다는 건 단위 시간 동안에 쭉쭉쭉 가는 거니까 이게 길어져요. 피읍, 지읒. 정답. 잘 맞췄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얘가 마루부터 그 다음 마루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울렁 오는 그림을 상상해주면 돼요. 이게 마루를 표시한 거야. 그래서 마루와 마루까지 거리에 해당하는 이게 뭐가 된다? 람다1이 됩니다. 파장이라고 불러줘요. 이게 느려지니까 단위 시간 동안에 이만큼씩 밖에 못 가요. 그죠? 이 길이가 뭐가 된다? 람다2가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정리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큰 것과 작은 것을 따로따로 정리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대한 큰 것의 비율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작은 것, 이 중에서 속력 작은 게 누가 속력이 작아요? V2가 작고요. V1이죠? V2와 V1의 비율, 이 비율. 만약에 2m/s로 가다가 1m/s가 되었다면 비율이 얼마가 돼? 이거분의 이거는 2라는 비율을 가지게 되죠. 이 2라는 비율이 신기하게도 어디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파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잖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단위 시간 동안에 거리가 2배가 되어야 속력이 2배잖아. 거리도 2배야. 얘가 2라면 얘는 1입니다. 그래서 람다2분의 람다1의 비율도 바로 속력의 비와 똑같다라는 거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욕심을 좀 부려본 거야. 그러면 봐봐. 이게 큰 각도고 이게 작은 각도니까 그럼 각도의 비도 혹시 2대1이 아닐까? 20도면 10도 아닐까? 그거는 딱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맞아떨어진다? 좀 고민하고 여러 가지 수치를 대입해 봤더니
자, 위에 큰 각도는 i가 더 크죠? 아래 r이 작은 건 맞아요. 근데 이 비율을 2대1로 딱 맞추려면 앞에다 뭘 붙이면 되더라? 사인을 붙이니까 딱 맞아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내는 게 스넬이야, 스넬. 스넬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관계를 알아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넬의 법칙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스넬의 법칙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이제 공기에서 물로 갈 때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다른 표현법으로 첫 번째 매질 N1에서 두 번째 매질 N2로 진행할 때라고 표현하는데, N1은 매질의 이름이 아니라 이 첫 번째 매질, 즉 공기가 가지는 절대적인 굴절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N1이란 절대 굴절률이에요. 절대 굴절률을 정하는 방법은 진공에서 그 매질 1로 진행할 때의 매질을 절대 굴절률 N1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N2의 절대 굴절률은 진공에서 어디로? 매질 2로 바로 진행시킬 때, 매질 2로 바로 진행시킬 때의 굴절률을 N2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거야. 진공을 가던 빛이 공기를 만나. 툭 꺾이겠죠? 어떻게 꺾여? 툭. 이렇게 툭 꺾이겠죠? 자, 두 번째. 진공을 가던 빛이 물을 만나, 갑자기. 툭 꺾이겠죠? 더 많이 꺾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당연히 더 많이 꺾이겠죠? 더 많이 늘게 할 테니까. 여기서 문제. 그럼 절대 굴절률, 즉 굴절하는 비율은 N1이 큰 거예요? N2가 큰 거예요? N2가 더 많이 꺾이니까 N2가 큰 겁니다. 절대 굴절률은 N1보다 N2가 더 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진공 가던 게 매질 2만 하면 툭 꺾이니까 굴절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굴절률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자, 둘 중에 누가 더 크다? 얘가 큰 값이고요. 얘가 작은 값의 굴절률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다가 저 굴절률을 집어넣으면 아래가 작은 값이니까 아래가 N1이 되고요. 위에가 N2가 됩니다. 이해돼요? 근데 어떤 규칙에 따른 거야? 작은 거 아래 정리하고 큰 거 위에 정리하는 규칙에 그냥 따른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래가 V2, V1, 2, 1, 2, 1이었는데 얘만 1, 2죠. 얘만 뒤집혀 있잖아. 헷갈리시기 때문에. 맞죠? 이 숫자가 달라서 헷갈리시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 원칙만 알고 있습니다. 작은 거와 큰 거의 비율을 순서대로 정리만 하면 됩니다. 각도에만 딱 뭘 붙이자. 각도에만 사인을 붙여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줄 건데, 자, 두 번째 또 이제 상대 굴절률 얘기를 할게요. 2번 얘기하는 중이야. 절대 굴절률은 이렇게 진공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공기에서 물로 가는 거잖아. 이럴 때는 공기를 지나가던 녀석이 물로 갈 때는 또 여기 이 둘의 굴절률의 차이만큼 굴절할 거 아니에요. 다시 이 녀석의 절대 굴절률과 이 녀석의 절대 굴절률의 차이만큼 굴절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에서 1로 진행할 때의 굴절률은 상대 굴절률이라고 불러줍니다. 상대 굴절률. N1에서 매질 1에서 매질 2로 갈 때의 굴절률을 상대 굴절률이라고 불러주고요. N1, 2라고 표현을 합니다. N1, 2. N1, 2라고 쓰면은 N1, 1번 매질에서 두 번째 매질로 진행할 때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게 N1, 2를 표시합니다.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로 갈 때. 어떻게 해석한다? 잘 자.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읽어줘. 1번 매질에 대한 2번 매질의 굴절률.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로 가는 것을 1번 매질에 대한 2번 매질의 굴절률, 그것을 상대 굴절률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1에 대한, 뭐뭐에 대한이 바로 분모로 들어가는 걸 알고 있나요? 뭐뭐에 대한, 무엇에 대한 무엇. 비교값과 비교하는 대상.
비교, 기준값과 이런 말 써요. 비와 비율 배울 때 기준값이 있고 비교 대상이 나오고, 그죠? 기준값. 이게 1번에 대한 2번, 그래서 1번이 그래서 분모로 내려오는 거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1번 매질이 굴절, 절대 굴절이 작은 거니까 작은 것들을 아래에다 쭉 정리하고 큰 것들을 위에다가 쭉 정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좀 딴청인데 그럼 상대 속도랑은 좀 다르네요. 상대 속도랑은 좀 다르죠. 다른데 이걸 반대로 이렇게 배열 붙이면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오면은 BA라고 쓰잖아요. 아, 그건 이제 계산할 때 그렇게 하는 거지, 계산할 때. 맞아. 그거는 A가 바라본 B의 속도를 계산할 때는 B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빼주거든요. 이 얘기하는 거야. 상대방 속도를 먼저 빼는 거야. 이거는 분모 분자가 아니라 빼기였죠, 빼기? 빼기였습니다. 달라요. 분모 분자가 들어가는 거고. 선생님, 그러면 매질마다 속력이 다른 거예요? 당연하지. 매질마다 속력이 달라요. 왜요? 빛은 아무것도 없을 때 제일 빠르잖아. 근데 매질이 나타났어. 걔가 빛에 부딪힐 거 아니에요? 속력을 느리게 하는 거야. 근데 액체를 만나면 이 액체는 입자 간의 거리가 더 가까우니까 빛의 입장에서 더 충돌이 많은 거야. 이렇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빛의 속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빛이 다이아몬드를 만나면 더 촘촘하거든. 더 가기 힘드니까 다이아몬드일 때 가장 더 많이 굴절하게 되는 거예요. 잠깐 보여줄까? 우리 한 장 넘기면 그래서 230쪽 맨 위에 여러 가지 물질의 굴절률이라고 나와 있어요. 진공에서의 굴절률은 1이다. 1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다이아몬드가 2.42 보이죠? 굉장히 많이 굴절된다는 뜻입니다. 공기는 1.0003, 별 많이 안 꺾이죠? 물은 1.33, 좀 더 꺾이죠? 이렇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굴절을 많이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진공은 왜 굴절률을 1이라고 합니까? 잘 얘기했다. 이제 막 설명하려고 참여했어요. 자, 굴절률을 계산을 할 때, 이건 절대가 되겠죠? 절대 굴절률을 계산을 할 때, 아까 이렇게 진공에서 매질로 진행하는 거잖아. 진공에서 매질로 진행하는 거니까, 매질로 진행하는 거니까, 진공에서 매질로. 잠깐만요. 계산식이 여기 있을 텐데, 여기 있다. 229쪽에 굴절률, 그래서 굴절률은 V분의 C라고 나와있죠. V분의 C다. 절대 굴절률 V분의 C라고 나와있는데요. 진공에서 매질로 갈 때는 진공에 대한 기준값을 분자에 잡아놓고 속력을 여기다 써주거든요. V분의 C다라고 표현해요. 자,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절대 굴절률을 정할 때 진공에서 속력이 제일 빠르잖아. 진공의 속력이 그래서 분자에 들어가고 다른 건 무조건 느려지죠. 무조건 느려지니까 분모에 집어넣어야 양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양수가 나오죠? 그래서 양수값을 만들기 위해서 V분의 C라고 설정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준값을 C를 분자에 잡아놓고 그 어떤 매질로 들어갈 때 속력을 V로 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진공에서 진공으로 갈 때는 그럼 어떻게 써야겠어요? N은 진공에서의 속력은 당연히 C죠? 진공에서 가는 거니까 진공에서의 속력은 C죠? 그래서 굴절률이 1 나오는 거예요. 1. 그래서 아까 진공에서의 굴절률을 1이라고 하자 했던 게 이렇게 약분 돼서 1이 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진공에서 다이아몬드로 간다라고 친다고 한다면은 n이 얼마 나왔어요? 아까 값이 2.32? 2.42? 2.42 둘 사이네. 2.4인데 2.42가 나오려면 진공의 속력은 C로 설정을 하죠. 그럼 여기 이 녀석의 속력이 얼마가 나와야겠어? 일단 C는 C인데 2.42분의 C. 그죠? 2.42분의 C. 그죠? 그러므로 이 녀석의 속력,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에서의
다이아몬드에서의 속력은 2.42분의 C라는 속력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이런 비율을 가진다는 겁니다. 어쨌든 속력이 매우 느려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2.42가 나온다는 건 속력이 많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굴절율이 커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하는 거구나. 그래서 봐봐, 여기 N1과 N2를 또 한 번 정리를 한 게 거기 나와 있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한다? N2를 정하는 방법은요. N2를 정하는 방법은 굴절이잖아요. 이거 정하는 방법은 V분의 C로 구하죠. 그죠? 두 번째 매질에서의 속력분의 C로 구한다. V2분의 C라고 써있죠. N2는 V2분의 C다. N2는 V2분의 C다. 이건 N1분의 C라고 써있네. 잠깐만요. N2는 N1분의 C다. N1분의 C다. 일단 써볼게요. 일단 N2는 일단 V2에 대한 C의 비율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1이라는 녀석은 V1에 대한 C의 비율로 쓸 수가 있을 텐데, 뭐라고요? 이걸 또 상대 굴절율로 또 나타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이것은 책에 써있진 않지만, 우리 절대 굴절율에 대한 정의를 맞춰서 쓴다면, 이렇게 또 식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죠? 자, N2 절대 굴절율을 정할 때는 두 번째 매질, 진공과 두 번째 매질 간의 어떤 굴절율이니까 진공에 대한 걸 여기다 쓰고 두 번째 매질의 속력을 여기다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원투. 자, 이거는 이제 이게 아까 다 2분의 1인데 얘만 1분의 2 나왔잖아. 제가 1분의 2를 이제 빛에서의 속력을 이용해서 똑같이 1, 2로 맞추는 방법을 써주는 것 같은데 지금은 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알고 있고 요거 하나만 더 정리합시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N1 sin 1, N1 sin I는 N2 sin R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이건 어떻게 나온 식이냐면은 자, 요거예요. N1, N2가 여기 있죠. 이거하고를 뜯어가지고 식을 새로 만든 거예요. 자, 이것을 는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크로스로 곱하니까 N2 sin R은 N1 sin I와 같다는 식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굴절율하고 사인 값을 곱해가지고 이러한 또 하나의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합니다. 자,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 굉장히 많은 규칙, 되게 어려워 보이는 어떤 그런 공식들을 소개받았는데 다른 거, 쌤이 말한 대로 작은 것과 큰 것만 잘 정리해서 쓸 수 있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좀 이따가 예제 문제를 풀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기면 230분 그래서 매실에서 빛의 굴절 정도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그림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자, 빛의 굴절 정도를 비교하는 것. 똑같은 공기에서 출발한 것이 물로 들어갈 때 꺾이는 정도가 45대 30 정도의 비율을 꺾이고요. 유리나 다이아몬드는 더 많이 꺾이겠죠. 더 많이 꺾이니까 굴절각은 어떻게 돼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는 겁니다. 되게 조심해야 돼. 훨씬 더 많이 꺾여. 여기서 훨씬 더 많이 꺾이죠. 더 많이 꺾이면 굴절각은 오히려
작아집니다. 그죠? 많이 꺾인다는 건 법선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굴절각이 더 작아집니다. 더 많이 꺾이면요, 굴절각이 더 작아지죠.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이거야. 굴절률이 클수록 굴절각은 작아진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다시, 굴절률이 큰 물질로 들어갈 때, 굴절률이 더 큰 물질로 들어가면 굴절각은 작아집니다. 아니 쌤, 굴절률이 크면 왠지 굴절률이 크면 굴절을 꽉 많이 하니까 굴절각 커지는 거 아니에요? 착각이라는 얘기죠. 굴절을 많이 한다는 건 이렇게 법선적으로 더 많이 빡 꺾이는 거니까 굴절각은 더 작아진다라고 해야 됩니다. 작아진다. 이상한 단어가 지금 머리로 떠올랐는데 좀 참을게요. 네. 아침에 작아진다 했나? 작아진다 누가예요? 여러분들 직접 하죠? 네. 난 내가 해줘야 돼. 내가 해줘야 돼. 내가 작아진다는 안 해주면 애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왜 안 했지? 아이들이 작아진단 말이야. 안 지키고 있죠? 혹시 누가 졸릴까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누가 지금 졸려? 그러니까요. 이거 수업 시간에 감이 졸아요. 그치? 감이, 그죠? 그럴 수가 없죠? 감이 그럴 수 없죠? 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졸 수 없죠. 어떻게 졸려, 이게? 졸릴 수가 없죠. 그래요. 자. 방금 쌤이 그린 그림이 요겁니다. 똑같죠? 완전 똑같아요. 그죠? V1, 람다 1, V2, 람다 2 보이나요? 여기 조금 좁아지는 거예요. 넓고 좀 좁죠? 이 넓고 좁은 것만 가지고도 어디가 속력이 빠르고 어디가 속력이 느린지 그림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I가 더 크고 R은 작죠? 아, 얘가 빠른 매질, 느린 매질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봐요. 깊은 물에서 얕은 물로 갈 때라고 쓰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은 빛을 그린 게 아닙니다. 물결파를 그린 거예요. 물결파가 출렁출렁 빠르게 오다가 꺾인 거야. 왜? 얕은 물을 만났거든요. 봐봐. 물결파는 깊은 물에서 더 빠르고요. 얕은 물을 만나면 느려져요. 왜 그런다 그랬지?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얕은 물을 만나면 이제 땅바닥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얕은 물이니까. 그래서 저항에 많이 걸린다. 그래서 느려진다 생각해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물결파라는 파동은 매질이 필요한 파동이죠. 어떤 매질이 필요하죠? 물결파는? 물이라는 매질이 필요하죠. 깊은 물은 물이 많고요. 얕은 물은 물이 적죠. 어디가 더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이 많아요? 여기죠. 저 깊은 물에서 확 이용해서 빨리빨리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오히려 깊은 물에서 빠르고 얕은 물에서 느려진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게 물결파야? 물결파야? 그러면 여기가 깊은 물, 여기가 얕은 물이네. 깊은 물에서 옅은 물로 올 때 모습입니다. 물결파니까 이런 빨간색 선은 그려지지 원래 않겠죠. 물결파가 빨간색 선이 뭐 레이저로 쓰는 것도 아니고 물결파가 이런 빨간 선이 어디 있어, 그지? 물결파는 어떻게만 그려지겠어? 파장만 잔뜩 그려준다. 파장만. 그때 잘 들어. 파장이 그려진 선, 파란색 선 보이죠? 이 선에 대해서 어떤 걸 그려봐야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수직으로 이 선을 임의로 그려야 돼요. 물결파일 때는 이 파장선, 이 선, 파란색 선에 대해서 수직인 선을 이렇게 탕탕 그려요. 이거 수직이죠? 수직인 선을 그려서 물결파가 진행하는 방향을 임의로 내가 표시해서 분석을 해줘야 돼. 얘는 근데 임의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매우 친절하게 그려준 겁니다. 하지만 일반 문제는 이게 그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그려야 합니다. 실제로 볼까요? 어디냐면요. 어서 봤나? 여기 있다. 16번 문제예요. 봐봐.
그러면 물결파가 서로 다른 깊이의 물 A에서 B로 진행하는 거래요. 물결파가 이렇게 출렁출렁 가는 모습이거든. 이거 깊은 물에서 얕은 물로 가는 걸까? 얕은 물에서 깊은 물로 가는 걸까? 뭐라고? 깊은 물에서 얕은 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파장의 길이 봐요. 널찍하죠? 여기 이렇게 얇죠? 그러니까 더 빨랐고 느린 겁니다. 그러면 얘가 깊은 물이었고 얘가 얕은 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분석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걸 딱 점을 잡고서 수직으로 뭘 그려?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그려서 여기 수직으로 선을 그려서 이렇게 굴절되는구나 라는 걸 그림으로 그려줘야 합니다. 그때 이렇게 곱선까지 그려주면 동상첨화적 입사각 굴절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보자. 찾아볼까? 그럼 몇 번이야? 바로 찾아봅시다. 1번. 두산 딱 나오죠? 물의 깊이가 A가 B보다 얕다? 아니죠. A가 더 깊죠? 답은 1번이 맞습니다. 확인해볼게요. 정답입니다. 딴 것도요. 이 문제를 통해서 배워볼게요. 파장은 A가 길다. 그려져 있죠, 아예? 파장이 더 긴 거 그려져 있죠? 그런 것보다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속력은 당연히 A가 더 빠르다는 것도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다. 알 수 있죠? 이거 입사각 여기고요. 굴절각 여기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가 변하지 않는다. 갑자기 주기 기억납니까? 주기가 뭐였죠? 주기는 파동에서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진동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불러줍니다.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지? 시간 체크할 수 있나요, 이거? 한 번 진동? 맞아요. 이렇게 한 번. 여기 마루부터 시작하면 한 번 진동할 때 동안 걸린 시간을 체크하면 돼요. 얘가 걸린 시간과 여기서 일로 올 때까지 걸린 시간과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걸린 시간 어떨까? 일단은 같아요. 왜 같냐면 이거 기억납니까? 자, 봐봐.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가진 물결파가 발생합니다. 물결파가 빵 발생하면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툭툭 꺾인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붕붕 꺾인 거니까 기억해. 에너지 손실은 없다는 가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하기 편합니다. 굴절되는 동안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굴절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굴절이 탕탕 일어나니까 에너지 손실이 전혀 없다. 에너지 손실이 전혀 없다는 건 뭐가 변함이 없다. 진동수의 변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배울 때 그래서 매질이 변하더라도 속력은 바뀌고 파장은 바뀌더라도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체크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요. 229쪽에 딱 가운데 229쪽 딱 가운데 파동이 굴절할 때 파동의 속력과 파장은 변하지만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쌤이 매우 강조했던 거죠? 써있네요. 네. 안 써있어. 괜찮아. 자, 어딘지 알려줘야 돼. 여기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가 나옵니다. 그렇죠? 진동수가 안 변한다. 자, 한 번 발생한 파동은 에너지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진동수도 변함이 없다. 근데 이것도 기억나요? 주기는 진동수의 역수로 구할 수도 있다. 진동수가 변함이 없으니까 주기도 변함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되게 좋은 말이에요.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공식 이거 발표합니다. 언제 변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앞에 이제 진동수에 대한 개념까지 조금 이렇게 복습을 하는 거가 됐네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두 번째 그림도 좀 볼게요. 이겁니다.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결파가 들어오다가 이렇게 되고 있죠? 파장을 보니까 느낌이 딱 옵니다. 아, 느렸다가 빨라졌구나. 그죠?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둘 다 물이라면 얕은 물에서 깊은 물로 가는 거가 되겠죠? 써있네요. 얕은 물에서 깊은 물로 간다. 그죠? 속력이 느리고 속력이 빨라지겠네요. 그죠? 쭉 정의되는 거고요. 입사각은 작고 굴절각은 오히려 커지게 됩니다. 그림만 보고도 이제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봐. 굴절률. 이거 상대 굴절률이죠. 이거요. N12. 이게 뭐죠? N12가 뭐지?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로 하는 거지. 이거 공식을 쓰면 어떻게 써요? 1번 매질에 대한 2번 매질로 쓰죠. 1번 매질에 대한 2번 매질의 비를 쓰는 거잖아. 1번에 대한 2번이라며. 자, 근데 1번 매질과 2번 매질 중에, 자, 봐봐. 누가 더 속력이 빨랐지? 1번이 빨랐죠? 속력이 빠르다는 건 절대 굴절률은 작다는 얘기입니다. 속력이 빠른 매질이라는 건 빛의 입장에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매질이니까 굴절을 많이 안 하는 매질인 거지. 즉, 굴절률이 작은 매질이니까 빠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V1이 더 빠르다는 건 굴절률 N1 값은 작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래쪽 값이 작은 값이고 위쪽 값이 큰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보다 크다라고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다짜고짜 1보다 크다라고 외우는 게 아니야. 우리가 배웠던 걸 그대로 적용해 주는 겁니다. 물어봐야지, 너희한테. 이거 식으로 쓰면 N12니까 어떻게 써요? N 뭐분의 N5? 그렇지, N1분의 N2가 되겠죠. 그럼 1번 매질과 2번 매질 중에서 굴절률은 누가 더 커요? 이거예요. 잠시만요. 이게 N1이고 이게 N2예요. 누가 더 클까요? 잠시만요. N1. 정답, N1이 크죠. 그래서 아래쪽이 큰 값이 들어간 거. 위가 작은 값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1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의미를 가지는지 알겠죠? 정확히 계산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가 더 크냐, 누가 작냐만 알면 이런 정도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호, 그렇구나. 이제 뭔가 좀 보여요, 그죠? 뭔가 보입니다. 자, 잘했고요. 자, 밑에 탐구 자료창 살펴볼게요. 자, 이 녀석은요, 그림 보면은 이게 깊은 물이고요. 여기가 나름 유리판을 설치해서 얕은 물을 얕은 물. 깊은 물로 가던 녀석이 얕은 물로 들어오는 거야. 쌤, 속력이 느려진다면서요? 느려졌잖아. 여기 길쭉했던 파장이 짤막해진 거 보이죠? 느려졌습니다. 느려졌어. 근데 왜 그대로 직진할까요? 공기에서 물로 진행을 할 때 빛을 비스듬하게 쏘면 꺾이죠. 하지만 수직으로 쏘면 어떻게 되게요? 꺾일 방향이 없어요. 안 꺾입니다. 입사각이 0도니까 불조가 0도. 그냥 퉁 뚫고 들어. 이거 똑같아요. 이렇게 직진,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오니까 이 굴절면에 수직으로 들어오니까 그냥 직진하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속력이 느려지는 건 맞습니다. 지금 졸리면 머리 회전 속력이 느려지는 건 맞습니다. 일어서서 수업을 들을까요? 뭐라고? 일어서서 수업. 좋은 생각이에요. 여기 와서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공동방송 진행. 괜찮아? 거절할 거야? 거절합니다. 자, 이거에서 비스듬하게 쓰는 경우입니다. 유리판을 비스듬하게 놨죠? 그러니까 이렇게 굴절면에 대해서 비스듬하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굴절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직진하지 않고 어느 방향? 유리판이 이쪽 방향에 있죠? 그러니까 유리판 방향으로 꺾이는 겁니다. 꺾이는 거, 굴절 방향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꺾이는 거 분석만 할 수 있으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 발생한 요 에너지 진동수는 항상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와 있어요. 속력을 구하는 공식 F람다에서 진동수가 항상 일정하다. 진동수는 변함이 없다. 진동수가 일정하니까 속력이 빠르면 람다가 빨라집니다. 람다가 커지는 겁니다. 진동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속력이 빠르다는 것은 람다 값이 커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공식을 가지고 충분히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분이야. 근데 진동수를 고정을 해놔야
변수 하나가 줄어들어서 충분히 이제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려운 거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저번에 했던 생활 속의 굴절만 그려볼게요. 자, 물속에 잠긴 녀석, 이것들이 이렇게 꺾여 보이는 현상, 다 굴절에 의한 현상들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던 겁니다. 신기루, 아지랑이 다 이제 굴절에 의한 현상인데, 신기루나 아지랑이는 매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 매질의 온도가 다르면 빠른 공기에서는 속력이 빠르고, 빛의 속력이 빠르고, 뭐라고 하냐? 뜨거운 공기에서는 빛의 속력이 빠르고, 차가운 공기에서는 빛의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빛의 속력 차이 때문에 이런 신기류가 나타나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뜨거운 곳에서 신기류가 나타나고, 반대로 매우 차가운 곳에서도 신기류가 나타났었죠. 그래서 빙하가 위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다 됐던 내용이고요. 이런 걸 이용해서 안경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죠? 굴절, 렌즈를 이용해서 굴절을 이용하는 거죠. 안경을 만들고요. 광학계기는 망원경, 카메라, 현미경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여러 가지 렌즈를 이용해서 굴절을 이용하는 장치들이라는 거고요. 지구 내부의 물질, 지구 내부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 지진파라는 파동을 쏘잖아. 지진파를 빵 쏘면 그냥 알 수 있나? 지진파가 가다가 굴절되는 정도를 가지고 어떤 매질이 안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낸 게 외핵이 액체네라는 걸 알아낸 거죠. 외핵이 액체라는 것도 알아냅니다. 그래서 지진파가 굴절하는 정도가 그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용해서 지구 내부 구조도 분석을 하게 되고요. 당도계는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당도를 측정하는 게 이제 딸기가 얼마나 단지, 복숭아가 얼마나 단지, 당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 먹어볼 수는 없죠. 다네. 이건 별로 안 달다. 팔아. 누가 사 이거죠? 살지 않잖아요. 아주 조금씩만. 그래서 당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용액을 조금만 추출해요. 추출한 다음에 그 추출한 용액을 가지고 굴절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것과, 당도가 높다는 건 아무래도 그 안에 당분 성분이 많이 들은 거잖아. 그러면은 일반 물보다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물에서 빛이 굴절한 정도보다 얘가 더 촘촘하게 뭔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더 많이 굴절할 거라는 거야. 굴절한 정도가 훨씬 많은 걸 통해서 얘가 훨씬 더 달겠구나, 당도가 크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지. 짜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당도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굴절 정도를 가지고 굴절 당도계를 만들기도 한다 라는 거예요. 이건 지난번에 봤던 그런 그림이죠. 원리에 대한 그림이니까 다시 한번 쭉 보고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왕과는 쥐가 듣는다. 이것도 설명했나요? 했나요? 자, 이거는 뭐냐면 쌤은 되게 높은 아파트에 살아요. 혹시 몇 층에 살아요? 34층. 높네요. 몇 층에 살아요? 4층이요. 34층, 4층. 신기한 공통점이 있어요. 쌤도 4자가 들어가요. 24? 44? 44. 네, 24보다는 위고요. 44보다는 아래예요. 40보다 위고요. 34보다 위입니다. 41, 42, 42예요. 42. 신기하다. 4층, 34층, 42층. 뭔가 밀려서 약간 짜증나네요. 더 높은 살던 거. 자, 높은 아파트에 살면은 낮에 겁나 시끄러워요. 낮에는 소리가 다 위로 올라옵니다. 왜 소리가 위로 올라오냐면 이렇게 잘라서 생각해 볼게요. 낮에는 태양이 떠 있잖아. 태양 때문에 집 표면이 뜨겁게 가열되죠. 그럼 아래쪽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되고 위쪽 공기가 차가운 공기,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가 또는 도윤이를 좋아하는 남자애가 은하 사랑해! 라고 외쳤어요. 외친 소리가 이렇게 진행한다면 속력이 엄청 빠르겠죠. 따뜻한 공기니까 엄청 빠른데, 자, 굴절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곡선을 그리고요. 얘가 직진하지 않고 어떻게 될까요? 어느 방향으로 꺾인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방향,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꺾이는 거면서 소리가 이렇게 위로 휘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낮에는 고층이 좀 시끄러워요. 근데 로얄층을 다 고층이라고 하는 이유가 밤에 조용해요. 밤에는 소리가 다 아래로 꺾이기 때문에. 낮에는 좀 시끄러워도 괜찮죠. 나도 시끄러우니까. 네. 밤에 조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딱 4층이에요. 아싸. 누구를 저격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널 저격하는 거야?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똑같이 은유를 좋아하는 남자애가 은유라 사랑해! 라고 외칩니다. 그때 이렇게 해서 직진하지 않고 얘는 어디? 아래가 상대적으로 차갑죠. 밤이니까. 위가 상대적으로 뜨거우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쪽 아래 방향으로 이 소리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인다는 거. 꺾인다는 건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꺾인다는 거니까 아래쪽으로 진행을 해서 아래쪽으로 시끄러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그냥 원리는 이러한데 그냥 속담으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라는 말을 쓰는 거지. 우리 조상들이 엄청나게 과학적이었다. 약간 조상들 과학적이다 이러는 것도 약간 좀 국뽕이 차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 너무 좀 심해요. 무슨 탐구하는 것도 보면 조상이 막. 국뽕이 차오른다. 자,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나라마다 자기들 나라의 어떤 그런 국뽕을 위하여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여기 안 했어요. 아, 그거 안 했어요? 네. 아, 이거는 알았어요. 보여줄게요. 이 정도는 알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딱 걸렸네요. 우리 왜 바닷가에 가면은 모래사장 이렇게 가면은 이게 파도가 항상 이렇게 밀려오죠. 네. 여기 있으면은 파도가 또 이렇게 밀려오고 여기 있으면은 파도가 이렇게 또 밀려오죠. 그죠? 항상 이 해수 바다의 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파도가 밀려들어온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먼 바다는 속력이 빠르죠. 깊은 물이니까. 근데 가까운 바다로 들어오게 되면 얕은 물로 들어오기 때문에 속력이 느려집니다. 속력이 느려지면 느린 방향 쪽으로 꺾어진다면 꺾어지는 방향이 느린 방향 쪽으로 꺾어진다는 것은 해수면 쪽으로 꺾어지는 거. 이쪽이 얕으니까. 그러니까 얕은 방향 쪽으로 얕아지는 방향 쪽으로 각각 꺾어지는 겁니다. 오다가 얕은 쪽 꺾어집니다. 자기 얕게 하는 쪽 꺾어집니다. 얘는 그냥 그대로 오고 있는데 이게 수직이니까 이렇게 오는 것들은 여기가 더 얕은 걸 먼저 만나죠. 먼저 만나니까 얕은 쪽을 꺾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냥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방향 쪽으로 꺾어진다는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원리가 다 각 곳곳마다 적용이 되어서 모든 해수욕장의 바닷물은 내 쪽으로 슉 밀려오죠. 해수욕장에 서 있어. 바닷물이 이렇게 있는데 파도가 옆으로 치는 거 맞나요? 내 바로 앞에서 옆으로 이렇게 쳐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죠? 옆으로 쳐. 그래서 막 모래들이 이쪽에 막 쌓여. 이런 거 못 봤죠? 항상 내 쪽으로 이렇게 쭉 쳐오르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굴절의 원리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되었죠?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진짜로. 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개념 확인 문제 풀어봅시다. 근데요. 진공에서 매질 1은 그리고 매질 1에서 매질 2도 그리고 진공에서 매질 2도 이거 있잖아요. 진공에서 매질 2는 진공에서 매질 1 플러스 매질 1 플러스 매질 1에서 매질 2 플러스